장미의 전쟁에서 호주 역사상 여성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식인 살인마 캐서린 나이트를 조명했다. 14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장미의 전쟁에서는 인도, 영국, 호주, 멕시코 등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이상민은 호주판 한니발 렉터 캐서린 나이트를 소개했다. 캐서린 나이트는 호주 역사상 여성 최초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식인 살인마로, 기사에서는 그녀를 당신은 그녀의 눈에서 악마를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10대) 때부터 도축 공장을 다닌 45살 캐서린은 남자친구와 소소한 행복을 누렸지만 청혼을 거절당하면서부터 급격히 예민해졌다. 캐서린의 남자친구 존은 이미 결혼에 실패한 바 있어 신중했지만 캐서린은 거절당한 뒤 불안해졌고 존을 자신의 곁에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그는 존이 회사에서 물건을 훔친 것처럼 조작해 해고시켰다. 이후 캐서린과 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특히 존은 친구들에게 캐서린과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고 캐서린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말을 했다. 결국 존은 캐서린을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캐서린은 성인이 된 존의 자녀들에게 접근했다.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존은 접근 금지를 해제했고 캐서린이 돌아오는 날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이웃집에 피신했다가 늦은 밤 귀가했다. 그는 이웃들에게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앞에 차가 그대로 있다면 신고해달라. 그건 내가 죽었다는 뜻이다. 라고 당부했다. 다음 날 아침 존의 차는 그대로 있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은 냄비 속에서 존의 머리를 발견했고 문틀 꼭대기에는 사람 신체 일부가 매달려 있었다. 식탁에는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스테이크 옆 메모에는 존의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캐서린이 존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의 요리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려 했던 것이었다. 캐서린은 돌아온 자신을 반겨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웃에게 피신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시신 부검 결과 무려 칼에 찔린 상처가 37군데 발견돼 충격을 줬다. 사형제가 폐지된 호주에서는 캐서린에게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캐서린은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성적학대했고 캐서린 역시 성적학대를 당했다. 이후 폭력적인 성격으로 바뀐 캐서린은 2번이 이혼을 겪었는데 두 번째 남편에게는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반려견을 잔인하게 도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형이 내려진 후 교도소 수감된 캐서린은 현재까지도 여왕벌 행세를 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조카 셋을 맡아 키우는 미혼 고모 사연에 보살들이 분노했다. 14일 밤 8시 30분 방송된 KBS JOI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애견 용품샵을 운영하는 46살 박시연 씨가 보살들을 찾아왔다. 그는 저는 미혼인데 오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제가 조카 셋을 키우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카들의 나이는 19살, 16살, 15살이다. 횟수로 11년째 맡아 키우고 있다. 제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시연 씨는 아이들을 맡게 된 이유에 대해 오빠가 편찮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 셋 돌봄에 병간호까지 지친 것 같다.
그러다가 많은 빚을 졌고 올케가 집을 나갔다. 당시 막내가 4살이라 들어오라고 올케를 설득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오빠가 조카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 집도 사정이 생겨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조카들의 외할머니한테 잠깐 맡겼는데 전화를 해서는 당장 안 데리고 가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제가 지하집을 구해 아이들을 키우게 됐다고 전했다. 서장훈은 오빠는 뭐하는 사람인데 네가 키우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에 시연 씨는 오빠는 재혼해서 나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빠가 자동차 정비 일을 한다. 그래서 출장차 필리핀을 자주 방문했다. 거기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재혼을 했다. 재혼 후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지냈다. 그런데 2달 만에 막 싸우기 시작하더라. 그러고 나서 둘이 같이 집을 나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락은 되지만 제가 굳이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다고 말했다. 오빠는 양육비도 따로 주지 않는다고. 이를 들은 보살들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자녀들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지. 결혼도 안 한 동생한테 애를 셋이나 맡기는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다. 조카들의 친엄마는 이혼하면서 친권을 포기했다고. 시연 씨는 친엄마랑 애들하고는 따로 연락을 하는 것 같다. 애들한테 종종 용돈을 보내주긴 한다고 말했다. 이수근은 어떻게 조카들을 책임질 생각을 했냐며 안타까워했다. 시연 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조카들이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았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고 싶었다고 답했다. 4인 가족 생활비로 300만 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라고. 시연 씨는 식비로 가장 많이 들고 여기저기 돈 쓸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거리 장사도 해보고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애견 용품샵은 조카들 돌보는데 조금 더 시간을 쏟기 위해 차렸다. 그런데 매출도 안 나오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저축은 하고 있냐는 물음에 생활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고 말에 안타까움을 안겼다.